매일 아침 눈을 떠도 말을 건넬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하루가 끝나도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외로운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감정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공중보건 문제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독감이 왜 몸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것, 마음이 허전한 것, 조금 우울한 상태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 최신 과학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 이전의 신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 인류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만 년 전 인류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곧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혼자가 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배고픔이 몸에게 음식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처럼 외로움은 뇌가 관계를 회복하라고 보내는 경보 신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보가 켜지는 순간 몸 안에서 물리적인 반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일시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만성화되면 이 경보가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립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치로 유지되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몸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2025년 초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연구팀은 4만 명 이상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심혈관 질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된 악성 단백질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특정 단백질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단백질 중 상당수는 염증 반응과 면역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이며 방치하면 몸 전체를 실제로 아프게 만드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외로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신체 기관 중 하나는 심장과 혈관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나라의 연구팀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외로움은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는 코르티솔의 만성적 작용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관 염증은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외로움이 만성화될수록 이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혈압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계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 동안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심혈관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혈액 내 염증 물질의 증가입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발견한 악성 단백질 중 하나인 ASGR1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및 심혈관 질환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백질인 ADM는 수치가 높아질수록 뇌 부피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증가한다는 것은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성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심혈관 전문가의 설명을 빌리면 외로움은 몸이 매일 소량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몇 년, 몇십 년이 쌓이면 혈관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고독감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중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뇌 건강입니다. 특히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걱정이 많은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에게 고독감과 뇌의 관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국내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들이 외로움이 인지 능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로움과 인지기능 저하는 단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한 외로움을 경험한 날에도 뇌의 인지 능력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인지기능, 저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왜 외로움이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역시 코르티솔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인 해마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위축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판단력과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도 저하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사회적 관계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뇌는 덜 자극을 받고 인지 예비력, 즉 뇌가 손상에 저항하는 능력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활발한 분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늦은 경향이 있는 이유입니다. 뇌는 쓸수록 자극받을수록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입니다.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면역력의 변화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후부터 감기에 잘 걸리고 오래가고 몸이 평소보다 쉽게 피로하고 잔병 치레가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에서 발견된 외로움 관련 단백질의 상당수는 염증 반응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신체의 면역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코르티솔이 일시적으로 분비될 때는 오히려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작용도 하지만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면역세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염증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만성염증 상태입니다. 만성염증은 현대의학에서 수많은 질병의 뿌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 질환, 그리고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모두 만성염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외로움이 이 모든 질환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면역 시스템은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우고 임무가 끝나면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고독감이 지속되면 이 군대가 항상 비상 상태로 유지되어 정작 필요할 때의 전투력이 떨어지고 아군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외로움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잠을 자더라도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은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아지면 면역력은 더욱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몸 전체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고독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진행 중일 때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 상태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날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개운하지 않고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독감이 뇌의 보상 회로에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잔병 치레가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훌쩍 나았을 감기가 유독 오래가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염증 상태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꾸 깜빡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하려던 말이 혀끝에서 사라지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립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성적인 고독감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밤에 잠을 자려 누워도 생각이 많아지고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낮에는 그냥 지나치던 생각들이 밤에 혼자가 되면 밀려오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피로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교감신경계가 과활성화된 상태이며 만성적인 고독감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심혈관 기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심리적 고독감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반드시 고독감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신체적인 원인과 함께 심리적, 사회적 건강 상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전인적인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WHO가 153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5.8%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약 21%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WHO의 분석과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65세 이상 상당수가 노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우울증 환자의 큰 비중이 60대 이상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독으로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고독감과 결합될 경우 신체 건강 악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독의 문제는 단지 혼자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마음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독감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거나 건강을 잃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니어 분들이 경험하는 고독감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한 체육학 전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음식과 운동만 강조하고 관계의 건강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관계의 풍요로움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운동이나 식습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단지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독감을 줄이는 데 있어 운동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운동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걷기 운동입니다. 혼자 걷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함께 걷는 것은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연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걷기 모임을 찾거나 이웃과 함께 산책 약속을 만드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그룹 수업 형태의 운동입니다. 요가, 태극권, 댄스, 수중 에어로빅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은 운동, 효과와 함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선택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외 운동과 햇빛 노출입니다. 야외에서 운동하며 햇빛을 쬐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둘째로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것이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입니다.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깊고 규칙적인 복식 호흡은 교감신경계의 과활성화를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고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던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은 고독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고독감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만들려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의료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은 몸을 채울 뿐 아니라 뇌와 감정 상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고독감이 만들어내는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에 대응하고 뇌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음식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고기, 두부, 달걀, 바나나, 견과류, 유제품에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우유 한 잔은 트립토판과 함께 진정 효과가 있어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염증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세포 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고독감이 유발하는 염증 반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와 아마씨에도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어 생선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통해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받는 것이 장과 뇌의 연결, 즉 장-뇌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장 안에 건강한 미생물이 풍부할수록 세로토닌 생성에 유리하고 전반적인 기분 상태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도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은 신경계의 안정을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아보카도, 견과류, 통곡물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도 특히 비육, 비구엽산, B12는 신경 전달 물질 합성과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합니다. 연어, 달걀, 닭고기, 콩류, 녹색 채소 등에서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녹차와 허브티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 함유된 L-테아닌은 긴장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걱정되는 분들은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허브티도 긴장 완화와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음주는 일시적으로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우울감을 심화시킵니다. 고독감이 클 때 음주에 의존하게 되면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분이 높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기분 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독감을 줄이기 위해 당장 삶을 크게 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독서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초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이 고령층의 외로움을 줄이는데 사회활동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게 독서는 정서적 안정과 인지 자극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책 속의 인물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사회적 연결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자원봉사와 사회 참여는 매우 강력한 고독감 해소 방법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험이 존재의 의미와 연결감을 만들어줍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종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관계를 만들고 삶의 목적의식을 불어넣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를 돌보는 행위는 삶의 리듬과 목적을 만들어주고 일정한 루틴이 생기면서 하루 구조가 안정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고독감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쪽도 보낸 쪽도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작은 습관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고독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요리, 사진 찍기 등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배움 자체가 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관계의 폭을 넓혀줍니다. 고독감이 매우 심하거나 우울감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돌보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많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관계를 돌보는 것이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WHO가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사회적 연결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가느냐가 건강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재활운동 전문가는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가장 간과되는 것이 관계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처방을 만들고 식단을 설계하고 약물을 관리하면서도 그 사람이 오늘 얼마나 외로운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지는 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단절된 채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 모든 노력의 일부를 상쇄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께 그 느낌이 여러분의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연결을 원하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드리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 매일 산책을 나서며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쌓아가는 연결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고독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장, 뇌, 면역 시스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연구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것을 공중보건 문제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운동하고 잘 드시는 것만큼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계기가 된다면 이 채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